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정치 이것을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이라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있지만 중국이라는 그 나라,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어쨌거나 땅덩이 크기나 인구로 봐서는 뭐 스스로들 대국이라 그러죠. 천자국이라 그러죠. 그 나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태의 배후, 선거 결과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수없이 많은 정황이 있잖아요.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고, 그 선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게 현상이 있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그런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 거대한 배후가 없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안에 우리 자체적인 문제라면 저는 벌써 해결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이제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중국 카르텔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중국 관련 뉴스가 이런 게 있었죠. 서해 구조물에 온누리호 우리나라 이제 배입니다. 접근하자 중국 함정 등 5척이 둘러쌌다. 중국 부표 서해 길목에 70% 배치하고요. 한국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이제 경찰이나 해경이나 이제 우리 해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방어를 해놓고 있는 거죠. 한미 군함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등등등 해가면서요 엄청나게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죠. 거기에 시멘트 섬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땅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자신들의 영해로 이제 선포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도 필리핀과도 베트남과도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차례인 것 같아요. 자, 지난 2월 26일 한국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의 철제 구조물에 접근하자 출동한 중국 해경 함정.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월 26일입니다. 이 당시 이게 크게 보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뭔가 철제 구조물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뉴스도 나갔고 누리 PD도 그 당시에 이제 논평을 했는데요. 이 관련 뉴스는 그 당시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도 통제가 있었던 거야. 결국 이것도 중국 관련해서는요 바로 있는 그대로 보도가 안 돼요. 이게 알아서 기는 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사 내부에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카르텔을 폭로한 워싱턴 대폭로 그것을 우리 주류 언론 중에 조선비저가 조선일보 그 방계 회사인데요. 방정호가 거기 이제 사주죠. 조선일보의 이제 차기 황태자 아닙니까? 근데 조선비저에서 상세하게 보도했거든. 2시간 만에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중국 관련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저는 중국 관련된 특히 이제 중국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다거나 중국의 여러 가지 나쁜 점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면은 언론 보도가 자체적으로 통제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마음껏 까잖아요. 마음껏 까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성역화되어 있다라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언론이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정치권도요. 저기 중국 공산당하고 먼저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은 저쪽 민주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라니까. 이쪽에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에 이제 이 보수 정당 민주당일 겁니다. 민주당, 민주자유당.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일 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다. 이제 그때 자매 결연을 이미 맺어가지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충격 먹었습니다. 정말. 물론 그전에도 아는 사람은 알았지만 근데 민주당은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한참 뒤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고요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거기서 콩고물 뭐 이렇게 묻혔거나 아니면 떡을 얻어 먹었거나 아니면 진짜 큰 떡을 먹었거나 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명백한데도 고약하잖아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 관련 이야기는 또 이런 게 있었죠. 자, 중국 군정찰 가능한 부표 서해에 3개 더 설치했다. 서해 구조물 알박기 이어 중국 동중국해도 설치해 일본 강력 반발. 그러니까 중국은 그 주변국하고 전부 마찰입니다. 그 남쪽에 베트남, 뭐 라오스, 캄보디아, 심지어 태국, 그리고 인도, 미얀마 이런 나라들과도요 물 때문에 크게 아마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거대한 상샤댐보다도 더 큰 댐을 그쪽에 하나 짓는다 그러죠. 2군데 다 짓는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쪽으로 내려가는 곳 하나, 그리고 저쪽에 인도 쪽으로 빠지는 그쪽에 또 거대한, 그야말로 상샤댐보다 크대요. 그런 걸 또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통제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물길 막히면 원래 옛날부터 전쟁이 터졌거든요. 정말 거대한 3차 대전은 중국 때문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드디어 대한민국 서해 황해까지 왔습니다. 자, 단독 하루 한 번꼴 군함 보낸 중국, 한국엔 동경 124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중국 수역박 2호도로 물타기 하고 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지금 뭔가 저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서해를 저들의 안방으로 영해로 만들려고 하는 공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서요, 시진핑 실각설이 옛날부터 터졌었죠. 제 기억에는 약 한 1년여 전부터 시진핑 실각설이 터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이죠. 왼쪽에는 시진핑의 최측근이고요. 오른쪽은 시진핑과 맞서는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장여우샤. 처음에는 장유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장여우샤로 가깝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허웨이둥인데요. 이 허웨이둥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완전 나가리 된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이 사람은 지금 건재한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 이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최고 권력은 상무위지만, 정치국 상무위지만 거기 7인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력 서열 1위가 시진핑이고, 최근에 문제된 그 부정선거 카르텔의 이제 핵심 주범인 왕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 서열 4위인가 이렇죠. 어쨌거나 그런 그 상무위가 있긴 해도,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요 중앙군사입니다. 원래 공산당의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은 그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그게 지금도 유효한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덩소핑 같은 경우에는 주석 자리나 이런 것은 뭐 맞지도 않았어요. 총석이 같은 것도 필요 없었어. 그냥 중앙군사의 주석 자리 하나로 그냥 그 중국을 통치했던 겁니다. 막강한 카리스마와 권력을,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는요, 중앙군사위 여기에요. 여기에 실질적인 권력 서열이 시진핑이 1위, 오른쪽에 있는 이 장여우샤가 2위, 허웨이둥이 3위 이랬는데요. 이 허웨이둥이 날아간 거죠. 중국 인민해방군 서열 2위, 3위로 최측근들인데, 하지만 허웨이둥은 지난해 말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자살 소식까지 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시진핑 측근 시자쥔,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 면직, 사중 전에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고요. 부패 혐의 중 мя오화, 이 전부 시진핑의 최측근들입니다. 중앙군사위 위원직 박탈. 자, 중국 군 최고위급 мя오화 숙청, 시진핑 반부패 추진. 근데 이것을 놓고요, 어떤 시각은 시진핑이가 미리 자기 측근을 치고 있다, 자기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인민들이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인민들이 지금 덜 끓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후진타오 시절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했어요. 경제 성장만 놓고 보면요, 덩소핑이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은 후진타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진타오 시절이 사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은 후진타오와는 반대거든요. 파벌도 다르고
이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고요. 뭐 태자당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 이제 세력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 원로라 그러죠. 중국의 혁명 원로의 자제들이 있는 곳을 그들을 이제 태자당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공청단 어떤 그 계열 아닙니까? 공청단은 공산청년단 뭐 줄임말인데 거기는 사실 이제 서민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 출신인데 이제 이 서로 파벌도 좀 다르고 또 하나의 큰 파벌은 장점민으로 대표되는 상하이방이 있죠. 자, 아무튼 이런 3대 파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시진핑이 와가지고 이런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측근을 일부러 치고 있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미리부터 단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반대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지금 중앙군수위 내부에서 장여우샤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내부 도전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장여우샤가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자, 중국판 하나회 척결 군 인사 좌지우지하던 мя오화 파면되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나왔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거대한 변동이 터졌습니다. 시진핑이 실각하지 않던 거대한 뭔가 이렇게 흐름이 지금 잡혀 있다. 이것을 놓고 지금 뭐 전문 분석가들도 분분합니다.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내리기가 힘들지만 어쨌거나 시진핑이 이런 변화가 계속 이렇게 터진다라는 것은 자기로서는 좋지 않은 거죠. 자칫하면요, 여기 이제 중국 이제 인민들의 여론이 그야말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견제가 들어갈 경우에 정말 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중국도 말이죠. 이 경제 때문에 아마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고도 성장하다가 지금 완전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그냥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성치는 중국 인민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 둥 부패 혐의로 숙청 구금대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군 수뇌부 이단 사망설 파장 시진핑 핵심 척근도 포함 허웨이 둥이 부주석이면서 군 서열 3위인데 자살했다. 이런 주장도 터졌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터졌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진핑 군 최측근 장례식 화환에 숙청설까지 터졌고 허웨이 등만 빠져있다. 이런 식으로. 자, 뉴스가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금 뭔가 터져도 크게 터졌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시진핑 실각설 정말인가요? 노컷 뉴스.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진짜 실각했는지를 이제 좌파들도 저쪽에 이제 친중 세력들도 확인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중인데 국내에서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고도의 정황을 갖고 어떤 분석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풀이가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실체 없이 번지는 시진핑 실각설, 실각 아닌 지배체제 공고화. 요게 이제 친중 좌익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시진핑은 건재하다 이런 이야기죠.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 시진핑 실각설. 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중국 핵심 군부가 심상치 않다. 끊이질 않는 시진핑 주석 실각. 여긴 최근에 나왔던 유튜브에서 주장했네요. 자, 실각설 자꾸 돌자 시진핑 2030년까지 고 청사진 띄어. 요게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이런 것을 또 보도를 했고요. 최근에 시진핑 행보를 보게 되면은 공식적인 행보를 보게 되면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은 맞아요.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이 권력의 핵인 중앙군사위가 저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저것이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시진핑이 권력이 공고하다 그러면은 저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시진핑의 뜻이 아니고 뭔가 내부에서 거대한 어떤 반발 기류가 있다. 그런 세력이 있다. 그게 장여우샤로 대표되는 인물로부터 뭔가 큰 어떤 지각 변동이 터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미국이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란을 때린 트럼프의 초강수를 보면서 쫄았던 큰 뭐랄까 요인들이 여러 개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인물로 보면 이제 시진핑
김정은 이런 자들도 엄청 쫄았겠죠. 그 연장선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도 엄청 쫄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저 생각이 돼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뭐가 있습니다. 또 떠도는 시진핑 실각설, 실체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주류 언론들도요, 계속해서 이걸 갖고 긴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국내 이제 중국 분석 전문가들도 완전한 답을 모르지만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보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실각할 수도 있다. 실각도 가능하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실각할 때는요, 결국 장여우샤 이야기가 다 맞는 거고, 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진핑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실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죠. 자, 시진핑 축출된다. 커지는 실각설. 저는 한 달만 기다려보면 된다라고 봅니다. 8월 혹은 8월 이제 실각설이 지금 터져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막 7월이 됐으니까 이제 한 달 혹은 한 달 남짓인데요. 이 사이에 시진핑이 정리된다라고 다들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터지죠.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시진핑 실각설과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는 결국 시진핑의 이 실각설은 두 가지 큰 축이 있는 거죠.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 침체가 지금 너무 심해서 중국 인민들이 지금 시진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압박입니다. 미국이 뒤에서 본격적으로 시진핑을 해체하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각설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차이나 리스크 폭발, 시진핑 실각설은 절대 이게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터진 것이다. 그러나 좌익들은 불순한 의도 상상으로 날조한 가짜뉴스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저들이 몰라요. 저들도 모르는 거야. 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 사람이 장여우샤입니다. 상장입니다. 상장은 이 별이 3개인데요. 근데 별 3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중앙군사위의 넘버 2가 될 수가 있느냐.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별 4개가 없어요. 현역 군인들 중에 별 4개가 없습니다. 3개가 제일 높습니다. 북한은요,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별 5개도 있잖아요. 대장 위에 별 4개, 대장 위에 차수 5개, 차수 위에 원수 있어요. 6개. 원수 위에 대원수 김일성이었죠. 7개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이제 말로 이제 뻥튀기 하는 거지. 자, 여기 보면요, 이 장여우샤, 이 사람은 시진핑 계열이 아니에요. 중앙군사위 안에서 다른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설에 의하면요,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배후에 후진따오라든가 저 상하이방 장점인계 이쪽에서 지금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중국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괴가 물려서 지금 난리 난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만일에 진짜 이 변혁의 주인공이라 그러면요, 차기 중앙군사위 주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시진핑이 날아가는 거죠. 자, 참고로 시진핑 실각설 정말인가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답을 알 수 없어요.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시진핑은 그래도 주석으로서, 국가 주석으로서 자기 할 역할 다 하고 있다. 행보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패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그래서 숙청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체제를 공고히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대부분 좌파 언론들입니다. 좌파 언론들. 자, 여기 보시면요, 중국의 권력은 크게 봐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공산당이 이제 집중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죠. 보통은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면 최고 권력이 상무위원회 여기거든요. 여기 이제 시진핑이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된 그 7명인데, 상무위원 하나하나가 각기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의 상무위원회는 시진핑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최고가 바로 총서기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시진핑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정부를 대표하는 게 국가주석 대통령이죠.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권한이 좀 약합니다. 정부 쪽은. 이 공산당이 훨씬 더 센 권력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공산당을 압도하는 권력이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여기입니다. 여기 모두 속해된 그 인물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4명, 부주석 2명, 6명이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렇게 여기도 지금 7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현재 서열 2위가 지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 반란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요. 진정한 권력은 총서기보다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죠. 그러니까 가령 시진핑이 진짜 실각한다 그러면요. 국가주석과 총서기는 그대로 가져가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날아가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국가주석과 총서기는 내려놓더라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거는 아직 실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력은 여기다라고 봐야 되죠. 여기 중앙군사위원회. 자, 친미행복 국가에 경고장 보낸 시진핑. 자, 시진핑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에 맞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쭉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 중국 공산당 시진핑 노선 비판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시진핑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7월 브릭스 정상회의 안 간다. 요것도 말이죠. 최근에 엄청난 어떤 그 변화 때문에 국내 정치 기반, 권력 기반이 지금 약하다고 보고 자기가 지금 이 출국했을 때 안에서 뭔가 정변이 터질까봐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시진핑이 진짜로 위험한가 본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각설 왜 나오나? 군이 흔들리니 시진핑 1인 체제에도 균열이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15+1으로 트럼프에 맞서고 푸틴 한방 먹인 시진핑 뭐 이런 어떤 엉뚱한 기사도 있긴 한데요. 지금 어쨌거나 중국이 엄청난 지금 내홍과 변화 그리고 위기 이런 것을 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시진핑이가 너무 욕심을 크게 부렸습니다. 1대1로 너무 크게 벌렸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돌린 게 오히려 자신의 명주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자충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아무튼 시진핑은 위험하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실각설이 시점으로 봐서도 그때쯤이면은 분명히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시진핑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도 드디어 저는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의 책사 그 왕시도 드디어 무너진다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부정선거 전 세계 부정선거의 총기획자로 알려져 있고 총책이다라고 하니까 전무가 다 드러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